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육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친구 사귀는 법입니다. 뭘 이런 걸로도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있겠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로 친구 사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시달리거나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주부의 경우에는 주변 엄마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계속 이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심각한 상황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친구나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로 인한 실망과 분노,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 혼자만의 세계로 꽁꽁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여중생은 갑자기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 보니 계속 조퇴를 밥 먹듯 하다가 급기야는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해서 부모님이 한의원에 상담차 데려온 경우입니다. 상담 결과 이 학생 역시 친구 사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화장실을 갈 때도 꼭 두세 명이 함께 가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 주변에는 그를 친구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나마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반이 달라져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새 친구를 못 만든 것이죠. 혼자 밥 먹고 혼자 화장실 가면 뭐 어때? 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요즘 아이들에게는 생각보다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여중이나 여고 등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학생도 학교만 가면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던 것이고 부모는 막상 학교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매일 학교만 가면 아이가 아프다 그러고 양호실에 누워있다가 오고 하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는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결국 너무도 힘겨운 환경인 교실이나 학교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퇴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상황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이나 직장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직장을 아예 그만두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뭔가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은 늘 혼자 있는 것 같고 혼나는 것 같고 자기 주변에는 친구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립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아주 단순한 일들도 잦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같은 실수는 주변 상사나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고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그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레짐작과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죠. 친구 맺기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대인기피증이나 사회공포증이 학생이나 직장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한 엄마는 같은 학교에 보내는 주변 엄마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장애가 생겨 한의원을 찾게 된 경우입니다. 이 엄마는 학부형들 간의 소모임 등에서 서로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친구 맺기가 참 쉽지 않았고 왠지 자신이 따돌림 당하는 느낌 때문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또 서둘러 만회해 보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모임에서 작은 분란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 오가며 그 엄마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불편해서
아예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아이도 아예 전학을 시켜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도 몇 달이 안 돼서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지금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라는 고민 끝에 한의원을 내원하게 된 경우입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만약 이분들에게 주위에 자신의 진심을 나눌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겠죠. 여러분은 친구 사귀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한때 죽고 못 사는 친구였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완전 적이 되어 갈라서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처럼 친구 맺기의 어려움은 이분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라도 반복적으로 겪는 삶의 문제이자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이익이 만든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관계는 이익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든 직장이든 학부모 모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 간에도 가만히 그 관계를 뜯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명분으로 포장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이면에는 결국 여러 가지 이익에 의해 유지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마이너스 상황, 즉 불이익이 존재하면 그 만남이나 대인관계를 철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롭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주변에 친구가 있었으면 한다면 바로 사람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익이라는 매개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원하는 이익을 내가 줄 수 있을 때 누군가 내 곁에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내가 상대를 원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있어서 손해를 주는 대상은 계속 만나기보다 그만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즉 어떤 만남이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원하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없어 내가 너무 힘들다면 자꾸만 친구가 없다는 사실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익을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이익이란 너무도 다양하죠. 물질적 이익도 이익입니다. 밥을 먹고 밥값을 내가 내는 것도, 맛있는 차를 한 잔씩 사주는 것도 다 이익입니다. 심리적 이익도 있겠죠. 친구가 말할 때 진심으로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사소한 것을 부탁할 때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도 큰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려 대상은 바로 사회성 기술입니다. 친구 맺기의 어려움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사회성 기술, 영어로는 소셜 스킬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합니다. 사회성 기술 혹은 사회적 기술이란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은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주변으로부터 처벌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행동은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복합적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가 싫어할 행동이나 말은 자신이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 되고, 또 상대가 들어서 좋아할 만한 행동이나 내용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눈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친구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중에는 바로 이런 사회성 기술에 대한 요령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성 기술은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조금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흔히 이런 분들 중에는 내 성격은 워낙 사교성이 없고 내성적인데 라며 걱정을 하거나
아예 안 될 것처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외향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친구는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리액션을 잘 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회성 기술의 하나입니다. 친구가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결과에만 자꾸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주변이나 친구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친구는 저절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는 주역의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주역 8개 중에 사람이 만나고 흩어지는 것은 감꾀와 손꾀의 이치로 설명합니다. 감꾀란 물을 상징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서로 우렁차게 소리를 내며 모여들죠. 작은 계곡이 강을 이루고 강은 다시 바다를 이룹니다. 이렇게 서로가 모여드는 모습이 바로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의 이익이 있을 때 우하고 모여드는 것과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꾀라는 거죠. 그런데 조직이나 친구나 서로 간에 더 이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바로 손꾀처럼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손꾀란 바람을 뜻합니다. 즉 사람 간에 이익이 없으면 언제 우리가 한 뜻으로 만나냐는 듯이 바람처럼 그 형태조차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선현들이 보시기에도 사람 간에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처럼 만났다, 바람처럼 흩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익이라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거창한 대의 명분 속에서 모여들어 있지만 결국은 각자의 욕심과 이익이 존재하기에 하나인 것처럼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익이 없으면 바로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성이 죽어버리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이익이 있느냐의 여부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들의 이익은 권력일 것이고 혹자는 물질을, 혹자는 명예를, 혹자는 인간적 정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익과 관련되더라는 겁니다. 이는 가장 순수한 목적의 대인관계라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모에게 얻어갈 것이 있는 경우와 부모에게 얻어갈 것이 없는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똑같은가 한번 돌아보면 그 이치를 알 수 있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럴진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친분을 맺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익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더라는 이치입니다. 옛날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롭고 힘들다면 이는 곧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친구가 없다, 사람이 없다며 우울해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나는 상대에게 자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상대는 나에게 이익이 없기에 상대가 나를 피하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유지는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은 이익이 남아야 장사를 계속할 것이고 물건을 사는 고객은 금전을 주는 대신 좋은 물건을 가질 수 있어야 거래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만약 어느 한쪽만 큰 이익을 보겠다고 하면 그 관계는 단절되고 말겠죠.
이때 이익의 종류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저 친구는 나보다 아는 게 많아서 공부를 잘해서 저 친구한테는 배울 점이 있어서 그래서 가까이 친구 맺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 친구는 무척 재미있다. 만나면 늘 내가 기분도 좋고 즐겁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겐 이익이죠. 대신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이런 이익을 얻으면 나 또한 상대에게 무언가를 줘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왜 주변에 늘 친구가 없지라고만 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고 계속 우울감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그런 이익을 주려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다면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좋은 물건은 갖고 싶은데 내 돈은 쓰기 싫다는 식은 아닌지를 말이죠. 이때는 내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치를 대가와 그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나의 다양한 이익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라면 그 관계는 간단히 정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대신 그 관계가 없다고 너무 억울해하거나 우울해하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할 것도 아닌데 친구나 지인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인생 피곤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언뜻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부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익을 줘야지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경조사에 쫓아다니느라 진을 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맺는 부분도 내가 필요한 만큼 내 이익을 나눠주고 적절한 수위를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친구 맺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일수록 그 관계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잘 안 된다라며 체념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나는 상대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부터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